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노후에 가장 궁금하신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그런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벌써 128회, 3년 가까이 진행해오고 있고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궁금한 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잘 됐나? 드디어 5%, 6%, 7%, 8% 연금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나온다 하더니 진짜 나왔네, 그죠? 네, 참. 도대체 연금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은퇴 준비가 불안하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후에 연금이 가장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연금이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리고 그렇게 연금 상품이 좋아지는데 연금 박사가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연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들이나 금융회사들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금 제도, 연금 상품이 발달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연금 상품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서 드디어 8%를 20년간 보증하는 그런 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실제로 좋더라고요. 근데 기존 또 연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또 상품을 계속 속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무조건 연금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고 연금 받을 때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연금 계신 아이별로 또 연금액이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조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일반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갈등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결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5%, 6%, 7%, 8% 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이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다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하기 싫다. 그러면 어쨌든 이 연금박사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또 이 방송 통해서 댓글에 그냥 글자만 쓸 줄 알면 되잖아요. 글자만. 타자도 못 치면 안 되죠. 타자 치면서 이렇게 뭐가 궁금하다 질문 남기시면 될 텐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질문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질문을 끊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질문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한 번에 질문을 한 번에 하셔야지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순간 앞 질문과 뒷 질문이 서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1시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죠. 들어오신 분들 1시간 동안 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힐링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또 여전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박사님도 오셨고요. 신동희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곽석기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최은영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월 15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추가납입 안 되나요? 네, 비과세 월 150만원 하셨으면 추가납입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추가납입은 가능하나 추가납입을 하는 순간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가 깨지게 됩니다. 그죠? 그 상품에 월 150만원씩 한도를 꽉꽉 채워서 하고 계시는 상품에는 단 1원도 추가 불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포얼리님 반갑습니다. 성감면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힐링맘님, 8%는 최단 납입 기간이 10년인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 최저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보험들의 납입 기간은 대부분 다 5년부터 시작합니다.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겠고요. 다만 이제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한 번 내는 금액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내는 금액을 높여버리면 월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이걸 더 높여버리면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납입 금액을 정해두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폴리님, 현재 대학 교직원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 근무했고, 다음 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럴 경우 교전연금,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뀌는데 그동안 낸 연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학연금 및 고직원 경제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 폴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학연금으로 바뀌셨다면 앞으로 계속 사학에서 계실 거면, 사학연금이 쌓여가서 나중에 사학연금으로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1년 11개월 혹은 뭐 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게 있으시다면 그냥 놔두십시오. 그럼 나중에 사학을 그만두고 나서 뭐 55세, 60세 사학을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불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사학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하시면 사학연금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불입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뭐 3년밖에 안 냈다. 그러면 요거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얘도 3년치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는 뭐 먼 미래에 생각할 일이니까 지금 사실 뭐 폴리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정규직 전환된다고 하시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20, 30년 후에 될 일이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학연금 충실하게 납입하시고요. 국민연금은 해지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학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납입하셔서 국민연금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 하셨으면 교직원공제회 대상이 되시면 교직원공제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잘 납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직원공제회 목돈 마련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일단 뭐 수익률이 일반적인 은행보다 높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월급에서 강제로 뛰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저는 이 강제저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거, 여러 가지 상품이 좋은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간에 내가 포기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교직원 공제 같은 상품들은 강제 저축, 급여에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오래 불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을 활용해 보시면서 특히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걸 상품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수익률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익률로만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부동산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수익 벌려고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 집 있겠거니 하고 살았더니 나중에 돈이 된 것이죠. 수익 벌려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날리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잘 맞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내가 돈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사실상 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 중심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본래 내가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우님 반갑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신동희님, 40대이고 세액공제연금과 비과세연금 비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연 900만 원 연금저축 IRP 월 40만 원 6% 최저연금 넣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 궁금합니다. 네. 40대이신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과 나중에 연금 살 때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연금 두 가지의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이고 IRP 같은 곳에 그렇지 않고 내가 사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라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에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세액공제를 지금 받는 연금저축과 나중에 비과세 받는 연금보험과 이 두 가지가 각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이죠, 수익. 어쨌든 세금도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여기서 수익이 안 난다. 사실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과세 연금보험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연금저축 IRP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반적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 혹은 뭐 주식을 할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6%, 7%, 8%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겠다는 조건 하에서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상품이 나온다면 어차피 이제 우리 선택은 기울어진다. 그죠? 선택은 우리가 이제 총선이 앞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선택은 기울어진다. 우리가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3번 찍을 것인가, 4번 찍을 것인가, 5, 6, 7, 8, 9. 여러분이 이제 찍기 나름이겠지만, 점점 이제 선택은 기울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IRP 연금저축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6%, 7%, 8% 수익이 난다면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수익도 높겠지만 사실상 연금저축 IRP에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안 하겠다면 그냥 일반적인 은행금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최저보증 연금보험에서는 5%, 6%, 7%, 8%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만 보자면 이제는 우리 신정현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이 비율 의미가 없이 그냥 사실 최저보증연금이 훨씬 더 연금액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8%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저리 가라, 일반 뭐 연금 펀드 저리 가라, 그죠? 뭐 다른 연금도 저리 가라. 그냥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될 만큼 정도로 연금액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을지 비슷한 일장일단인 경우에는 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분산 투자라고도 하고 포트폴리오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나가 월등히 좋아 보일 때는 이제는 사실상 얘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익이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에 그럼 나오느냐 비교하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밍님, 생방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 향기님, 네, 수고가 많습니다. 피터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놀레이님, 8% 상품 나왔나요? 일시납 가능한죠? 네, 8% 상품 일시납 없습니다. 네, 적립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최저보증 연금들이 일정한 해지를 기반으로 해서 연금을 드린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톤틴 연금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해지해 주셔야 그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 8%의 수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운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연금에 있어서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지를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내시는 분들은 잘 해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시납 상품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월 적립식으로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지하시게 되면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이 죽 사서 남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유지하시게 되면 연금 타서 엄청난 연금,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가입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잘 유지하셔서 더 많은 연금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8% 연금이 나왔습니다. 20년간 8%를 보증하는 상품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8%를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8% 이자를 드리는 건 맞지만 그걸 쌓아놓고 그걸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지 8% 이자를 내가 매년 뺏쓴다, 이자로 받는다, 이렇게 은행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8%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연금으로, 은행 적금이나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매년 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자를 내 통장에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쌓아놓고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으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기 꿀돼지님, 안녕하세요. 보기만 하다 라이브 하는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이 300분이 넘어가시는데, 좋아요는 63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방송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팅만 하시면서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구독,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사소한 댓글도 좋으니까 달아주시면, 여러분, 그 아이디가 또 이렇게 많이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제가 인사도 더 해드리고, 나중에 혹시 저희 센터 오셔도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더 드리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죠? 네. 자, 불량주부님 매번 시청하다가 처음 인사드려요. 연금박사님께 오늘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직원분이신데, 파트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CPE 자격을 따셨더라고요. 연금 전문가 자격을 따셨어요. 그죠? 본인이, 삼성전자에 다니시면서도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져서 연금 전문가 자격을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연금 알려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토의도 하고 노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연금 전문가 자격 지금 또 다음 주에 시험이거든요. 1년에 3번 있는데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격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가지고 한국 FP 협회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 2회 시험이 있었고 올해 3회부터 시험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CPA 자격 딴다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 지식을 훨씬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습니다. 자격 시험 보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연금에 대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JR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중인데 추가납입하려는데 비과세 한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배까지 추가납입 가능한지요? 기납입보험료 합계 곱하기 2인가요? 맞습니다. 네, 종신보험 추가납입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 곱하기 2배에 추가납입할 수 있는데 단기납 종신보험 하셨다면 추가납입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추가납입 한다고 해서 최저보증, 환급률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특징, 기본보험료로 내시는 것이 환급률이 높아지고요. 추가납입 하신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연금이나 다른 상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 한도는 없으나 일단 비과세를 받으려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려면 기본보험료에 대해서는 높은 환급률을 지급하지만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그 환급률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폴리님 현재 나이 29세시군요. 젊으시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학연금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르티네스님 일시납 1억 내고 5년 거치 후에 연금 계좌에 종신연금 받으면 비과세 가능한지요? 네. 1억 내시고 5년 거치 후에 연금 개시할 때 종신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네. 뭐 1억뿐만 아니라 종신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그리고 보증기간을 기대금액 이내로 설정해서 받으신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종신형 연금으로만 받는다면 무조건 가능하고요. 거치기간 5년 거치 필요 없습니다. 종신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오늘 가입하고 오늘 내가 1000억을 맡기고 내일부터 종신연금으로 평생 받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10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목돈 내시고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년 후에 받으셔도 되고 5년 거치 후에 받으셔도 되고 하나도 거치 안 하고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국가에서는 연금 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일찍 돌아가시면 소멸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1억이든 10억이든 내고 바로 연금 받아봐야 연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은행 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내고 은행 이자 받으세요, 그냥. 종신연금형으로 받아봐야 현재 상품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래 살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일찍 돌아가시면 굉장히 불리하고 원금도 못 받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수익률 높은 최저보증 연금들이 있는데 최저보증 연금들은 일시납이 거의 없고 있긴 한데 그것도 한 5년 10년 거치하신 후에 되는 것이고 이 일시납 최저보증 연금들은 일시납이 가능하지만 얘들은 죽었을 때 일정 금액이 보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신연금형 비과세 조건은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1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1억까지만. 복잡하시죠, 마르티네스님? 자, 이게 연금 전문가, 세금 전문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설계사나 은행, 증권, 보험사 있는 담당자한테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세법을 정확한 통달하고 있는 연금 전문가들, 연금과 세금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만 답변 들으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 내가 가입한 상품이 비과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걸 비과세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법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전부 다 금융회사와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상품 하나를 안내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신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10년 거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으신 거고 또 확정 기간으로 받냐 종신연금으로 받냐 다 다릅니다.
자, 천덕기님,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60세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지 10년 된 IRP 통장에 입금하면 수령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60세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셨고, 10년 된, 그죠? 10년 된 IRP 통장에 입금하면 수령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퇴직금은, 수령 연차, 퇴직금 원금. 퇴직금 원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된 해가 1년 차죠. 근데 그때부터 1년 차인데 내가 인출을 하셔야 1년 차가 됩니다. 인출하셔야. 그죠? 내가 퇴직금 원금을 IRP에 넣어두고 인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연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IRP에 퇴직금 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추가로 불입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900만 원까지, 그죠? 네, 이렇게 불입했다면 얘는 55세가 1년차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55세 때 가입하셨다면, 네, 가입한 지 5년 이후에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데 일단 55세가 무조건 1년차이기 때문에 60세가 되셨다면 이미 5년차, 6년차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한 돈은 나이에 따라 연차가 됩니다. 55세 1년차, 56세 2년차, 57세 3년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퇴직금 원금이 들어온 경우에 퇴직금 인출 연차는 인출을 하는, 10,000원이라도 인출을 해야 1년차가 된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떤 돈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연차 계산이 다르다. 자, 그럼 연차가 60세가 되고 5년차, 6년차가 되면 내가 많이 뺐을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연차 계산 공식 보시면 실제로 3년차, 4년차, 5년차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안 뺐으니까 5년치를 한 번에 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적연금에서 연간 1,500 이상 빼실 수가 없습니다. 1,500 이상 빼시게 되면 전액 다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이것도 복잡하시죠? 자, 그러니까 연금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와 상담해가지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받으셔야지. 그래야지 얘가 세금이 어디까지가 세금이 비과세고 어디까지가 과세고 어디까지는 저율과세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어디선가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건 누구랑 상담해? 연금 박사 상담센터나 연금 전문가랑 상담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 박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죠? 네, 연금 전문가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연금 박사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재밌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시려면 결국은 연금 전문가가 되셔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궁금증은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에서 해결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IRP 관련해서 제가 약간 틀리게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요. IRP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연금저축에서 IRP를 이전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 연금저축에서 IRP를 서로 왔다 갔다 이전할 수 있는데 55세 이후에는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55세 이전에는 연금저축끼리는 이전이 가능하고 IRP끼리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혹은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덕임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2세시네요. 네, 62세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금도 전문가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세 송덕임님. 저희 어머니는 82세입니다. 저희 어머니 82세인데 저희 어머니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다니고 계십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고 법학과 다니고 계십니다. 편입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62세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랑할 거 아니다. 70세, 80세 90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공부하셔라. 아시겠죠? 평생 현역, 평생 학습, 평생 공부하셔가지고 아는 지식을 더 늘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내가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공부해서 뭐하니? 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죽을 거 왜 태어나셨어요. 그죠? 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언제 이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학문을 쌓는 것에 대한 즐거움, 학문을 닦는 거, 그죠? 네.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의 즐거움을 또 느끼신다면 행복하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파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애랑 학원 픽업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하나씩 상식적인 내용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상식은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것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할머니 되신다고 할머니가 그냥 뭐 맨날 손주나 보고 그냥 뭐 애나 보고 어떤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고 뭐 시간 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상식이나 지식을 많이 쌓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또 재능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최은영님, 아이 비과세 연금보험 포함, 비과세 150만원까지인가요? 네, 비과세 연금보험은 1인당 월 1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하면, 일시불로 아니지, 보험료 합계액 1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각각 가능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과 합계액 1억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인당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150만원, 가능한 것이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가능합니다. 자, JJH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앉혀놓고 좋아요 누르고 다 같이 시청 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제가,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시고, 노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부모님이 노후를 잘 준비해야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네.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자녀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뭐,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용돈 안 줘도 연금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님이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가 힘듭니다. 왜냐면 부모님의 용돈, 부모님의 생활비,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용돈 뭐 한두 푼 드리는 거야 뭐 드리겠지만 이걸 매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이 본인 노후를 잘 해결하고 계신다면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용돈을 내가 돌아가신 그날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시지. 언제까지 용돈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본인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결국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아시겠죠? 꼭 부모님들 자식들과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재산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것 중에 제가 올린 건 아닌데 딴 채널에서 올려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500만 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쵸? 왜? 너네들이 자식들이 학원을 가면 엄마 아빠가 거지가 돼. 그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쇼츠로 올라가 있던데 네, 아이들이 학원을 열심히 가면 아빠 엄마가 거지가 된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학원 열심히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 노후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노후가 불안해지고 자식들은 그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를 나중에 또 챙기더라도 또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연금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킴님 33년 퇴직을 앞둔 58세 공무원입니다. 60세 이전 명예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가입 가능하죠. 지금 58세 공무원이신데 지금 퇴직하시면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의 공무원 사학의 그런데 군인 그런 거에 따른 직업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데 60세 생일이 지나시면 더 이상 가입은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과 합산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이 이미 10년, 2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가 3년, 4년 냈다 하더라도 같이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받고 국민연금은 원래 10년이 넘어야 받는 것인데 얘를 3년만 가입했어도 얘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안 되죠. 합산하면 그죠?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합산해주면 되게 좋은 거지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산해버리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합산이 아닙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일시납입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우리 모킴님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면 58세, 59세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 새로 가입하십시오. 새로 가입하셔가지고 그때부터 10년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시납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적이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어떤 안년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지만 아마 33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경력은 없으실 거고 그렇다면 59세부터 69세까지 10년을 납부하신 이후에 69세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65세가 넘어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몽님 반갑습니다. 윤재승님 반갑습니다. 피로즈님 8% 연금보험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여유가 생기면 납입 금액 올려서 가능한가요? 네, 8% 연금보험, 이 최저보증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내시고 그 다음에 낸 돈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려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부분도 전부 다 그대로 5, 6, 7, 8% 최저보증금리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보험료를 시작해서 나중에 더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네버다니님 반갑습니다. 정경욱님 반갑습니다. 삼터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이정희님 반갑습니다. 김잭션님 반갑습니다. 타로엄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경욱님, 저번에도 여쭤봤는데요. 애들 국민연금 이미 가입해서 1회분 납부했고 2월 저번 주에 납부이에 신청했는데 3월분 거 내야 한다는데 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3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3월분 거는 내고 나서 납부 예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왜냐면 내야 되는 달에 안 내고 신청하는 거는 연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낼 건 내고 이번 달에 이제 달이 지나기 전에 빨리 납부 유예하셔야 다음 달부터 안 내시겠죠. 전정훈님 반갑습니다. 네, 재후정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밍님, IRP의 퇴직금은 연금소득세 수령한도 1,500에 포함 안 되는 거 맞나요? 퇴직소득세 떼고 금액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가요? 그럼요. IRP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 한도 제한, 수령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 들어온 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이 들어온 것은 퇴직소득세 규정에 적용받기 때문에 얘는 일시불로 빼도 퇴직소득세만 내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일시불로 빼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서 뺐을 때 내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절약해 절세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얘를 퇴직금이 예를 들면 10억이 들어왔는데 내가 1억씩 뺀다. 그럼 연간 1,500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다 내느냐, 그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하느냐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500만 원 한도를 받는 것은 연금저축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거기서 인출하는 것이 연간 1,500만 원 이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돈이 어떤 돈이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람개비님 반갑습니다. 해피빌리 반갑습니다. 최은영님, 주택연금 문의인데요.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재건축 되면 그래도 연금이 계속 승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네. 자,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만큼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가능합니다. 자, 바이올렛처님, 직장 생활 같은 회사에서 쭉 37년하고 3월 말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정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회사에 신청했는데 직원이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특례 적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IRP로 세금 이연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면 나중에 연금 타면서 경정 청구해나요?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박사님께 여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회사에 신청했는데 직원이 모른다. 직원이 공부하러 가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어차피 중간정산 하셨다면, 중간정산 한 금액과 내가 지금 받는 퇴직금을 다 합치되, 그리고 근속기간도 중간정산 이전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더 긴 기간 동안 퇴직금을, 쌓은 걸로 정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이 중간정산 특례거든요. 그죠? 자, 그냥 직원한테, 중간정산 특례라는 것이 퇴직소득,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그 퇴직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내가 10년을 근속하고 중간정산을 했고 그리고 27년을 더 근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27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퇴직금과 27년 근속했다고 신고하지 말고 중간정산 받은 거 합쳐가지고 그 총 금액에 대해서 37년간 근속한 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특례라는 것이 총 중간정산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총 기간과 금액을 합산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한다? 이 직원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직원은 지가 공부를 하든가, 국세청에 물어보든가. 아시겠죠? 네. 뭐, 안 해주는 게, 이거는 뭐, 만약에 경정 청구까지 갈 이유도 없이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자, 해피밀님, 연금보험이 있는데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납입을 하고, 네. 연말정산 공제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펀드 하려고 하는데요. 위 보험과 상관없이 600만원까지 연말 공제해주는 건가요? 자, 지금 연금보험이 있는데 월 20만원씩 240만원
연말정산 공제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 저축 상품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 펀드 하실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합산 연간 600입니다. 연금 저축 계좌를 합산해서 연간 납입액 합산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자, 그 연금 저축 계좌에는 뭐가 있냐면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 펀드도 있고 연금 뭐 신탁도 있고 은행, 증권, 보험사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해피밀님 가입하신 연금 보험이 연금 저축 보험,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보험이라면 연금 저축 펀드를 추가를 하셨을 때 별도로 600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연금 저축 보험과 합산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이 연금보험이 별산이 되려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구 개인연금보험이거나 아니면 비과세 연금보험이면 별산이 되겠죠. 네. 이건 아니니까, 기본 세액공제 받으셨다고 하니까 합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힐링맘님 CP 자격증 따려면 어떤 절차 발표해야 하나요? 그쵸? 네. 지금 e패스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패스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CPE 자격증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책 받아서 공부하시고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고, 그렇게 수강 완료하고 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험 응시는 한국 FP 협회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4월, 7월, 11월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4월 시험은 지금 이제 접수가 끝났고, 7월 달에 접수가 있을 테니까 7월 달에 접수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네. 온라인이니까 책 보고 시험 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오픈북입니다. 자, 마돈나님 반갑습니다. 랄량님 감사합니다. 완납했는데 누적보험료, 총납입보험료도 안 됩니다. 사업비 공제 후에. 속상하시죠? 앞으로 수익률 장담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생명 단기납종식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해지보험료를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이체식으로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물론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거 속상하셔가지고 이걸 해지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가지 마시고 연금을 해지하셔서 할 거면 연금으로 가야죠. 내가 연금을 깼으면 연금으로 가야지. 연금을 깨가지고 딴 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단기납 종신보험 하지 마시고요. 연금, 최저보증 연금 있습니다. 5%, 6%, 7%, 8% 최저보증 연금까지 나왔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나중에 그 연금으로 옮기시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고 환급률을 좀 보증해 10년 차에 보증해 주는 것이긴 하나 지금 또 환급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돈나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하셨는데 질문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토신이 오셨네요. 박사님 덕분에 월요일 저녁 기다려줍니다. 노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신님, 노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Y 최님, 국민연금 사업장 이미 가입, 이미 연장의 경우 그동안 낸 금액보다 많이 낮게 내면 평균값 B가 낮아져서 더 길게 내더라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그동안 내신 것이 있고 퇴직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실 수가 있는데 그 이미 계속 가입 기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낮게 내면 평균값 B값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손해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낸 것에 그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전체 연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손해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평균값이 떨어지면 전체 평균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냈던 것에 일부 감액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내는 것에도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손해가 바로 눈에 보이듯이 잘못 내면 연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네. 다만 그냥 가성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내왔던 평균값 B값과 비슷한 보험료를 임의 계속 가입 때도 계속 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B값이 뭐냐? B값. 내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있을 때 냈던 그 평균값, 평균 소득값이 B값이 되겠습니다. B값이 뭔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1355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B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유저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연금박사님 방송 보고 사무실에 연락하여 제 연금과 신우이 연금 가입했고 이번 설말에 20대 아이들 2명 연금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연금에 대한 종합 포트폴리오, 그리고 최저보증 연금이라든가 IRP 같은 연금 설계 다 가능하고 가입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여러분에게 가장 맞고 가장 좋은 조건의 연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가입까지 다 도와드리지만 무조건 이것이 좋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다 비교해보고 최고의 연금을 골라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의 연금이 나오도록 각종 금융회사와 보험사들을 쪼아서 더 좋은 연금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가에도 국세청에도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금을 완화해달라, 연금 가입한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죠.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경제가 잘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 부동산을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제대로 목적 본질에 맞게 쓰는 것들은 세금을 완화해 줘야죠. 근데 주식으로 단타를 치고 있고 부동산으로 갭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쓰겠다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할수록 국가는 더 건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 훨씬 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리고 금융사들은 좋은 연금 만들어내야죠. 그죠? 이거를 제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푸시하고 압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제가 힘은 부족하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결국 연금 박사의 채널이 커지기면로써 결국 우리나라에 더 좋은 연금 상품이 나오고 더 연금에 대한 지원 제도가 더 커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개인적인 뭐 명예와 무슨 뭐 돈을 위해서 그런 거 사실 뭐 없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진짜 저는 뭐 이 한평생 대한민국 정말 그 노후 준비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지지, 격려와 구독, 그죠?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금보험 있는데 해피밀님 20만원씩 연 240만원 자 이거 말씀드렸고요. 네, 해피밀님 답변 드린 겁니다. 이명옥님 눈팅만 하다가 처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칼하트님 남편이 직장생활 중인데 임의가입자가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뭐 남편이 직장생활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임의가입자 주부가 본인이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까지는 조기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득이 있으면 내가 조기연금 신청할 수 없지만 내가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남편 소득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남편 연금이고 나는 내 연금입니다. 그죠? 자, 영원필님, 연금박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문의한 연금저축 IRP 이전은 55세 이후 가능하다는 거 그죠? 따로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지난번에 약간 헷갈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건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근본적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같아지지만 55세 이전까지는 제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전이 안 된다. 그죠? 네, 답변 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란나라님 반갑습니다. 자, NM님 반갑습니다. 리버니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현재 좋아요 141, 188. 네,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좋아요 누르신 분이 또 누르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누른 사람 또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하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최강곰팅님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옮기고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데 퇴직연금을 수령하다가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DC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금이 퇴직해서 IRP 계좌로 받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자, 그러면 그 IRP 계좌로 넘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이상은 더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재취업을 하시든, 그죠?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따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세율이 정해지겠죠. 그렇지 않고, 원래 첫 번째 직장에서 들어왔던 퇴직금 원금은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세율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령하지 않고 그냥 IRP에서 계속 굴리셔도 되고, 근데 연차가 지날수록 좋기 때문에 1년에 10,000원씩은 인출하셔라. 이런 팁 들어보셨죠? 아예 인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지만 진짜 내가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굳이 퇴직금 연금으로 받는 게 필요 없다. 그러시다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5%, 6%, 7%, 8% 최저 보증 연금에다 납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이 쌓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그냥 퇴직금 계좌에 두지 마시고 그걸 일시불로 인출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바로 개시하셨잖아. 연금으로 바로 개시해가지고 그 연금 받은 걸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법. 그 재투자를 뭐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배당주로 할 수도 있고 최저보증 연금으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퇴직금 IRP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인출해서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연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그걸로 다른 대안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연경박님, 연금 박사님 짱이요. 6% 50만원 연금 들고 있어요. 50만원 또 들려고 하는데 6%가 좋을까요? 8%가 좋을까요? 8%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나이에 따라 8%가 좋긴 한데 6% 연금도 지금 상품이 또 개정한다고 합니다. 뭐 조금 더 좋게 하겠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5% 연금을 예전부터 가입하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은 6% 연금을 또 가입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8%까지 나오고 뭐 앞으로 더 좋은 연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가장 또 좋은 연금을 찾아서 내가 준비하고 또 돈이 여유가 생기면 또 계속적으로 불입해가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금 많이 준비해서 나쁜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금은 다다익선.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받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연금 받아도 좋고 한 달에 2000만 원 연금 받아도 좋고 그죠? 네, 뭐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다 쓰면 되고 안 쓰겠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적립해도 되고 아니면 사회에 기부해도 되고 할 거는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나온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의 배를 갈라버리면 나는 죽어버려요. 그럼 더 이상 황금알을 못 낳아줘요. 하지만 나를 살려두면 황금알이 매달 평생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연금의 가장 큰 힘이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그게 노후의 내 인생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하고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한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연금의 힘. 자, 알로아님, 혹시 국가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왔을 때 기초연금 지급하기 어렵겠죠? 네, 기초연금 지급하죠. 국가가 한다는 건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없어지긴 하겠지만,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국가가 뭐 금융위기, 재정위기 와서 기초연금 지급하기 어려울 수준이 되면 여러분 부동산도 아마 똥값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가정하시는 건 좋은데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마치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은 안 좋을 거로 생각해.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 집값은 계속 20억, 30억 올라갈 건데 예를 들면 내 연금은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자, 마돈나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119개월 추납했는데 수급할 때 과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하셨습니다. 지역가입자 119개월 추납하셨으면 혹시 추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받으셨습니까? 연말정산시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셨다면 내가 올해 추납을 5천만 원 했습니다. 5천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추납하신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셨다면 세금을 환급받은 거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소득공제 안 받았다. 그럼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소득공제 받았으면 세금을 환급받은 거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내라. 납입할 때 세금을 안 돌려받았으면 세금을 낸 돈이 이미 낸 거잖아요. 안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리찌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저녁에 연금을 선물해 줬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녀가 연금 잘 유지해서 깨지 않고 잘 유지해서 나중에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동어리님 반갑습니다. NM님, 국민연금 내년 8월이 마지막인데 지금 논의 중인 개혁 국민연금에 따라 또 연기되는지요?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해당되는지요? 자, 내년 8월의 마지막이시면 지금 60세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개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납입을 하신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연금 의무가입 시점이 연장이 되시면 더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 그래가지고 지금 60세까지가 의무가입인데 65세까지 의무가입 해버리겠다.
바로 하진 않겠고 순차적으로 하겠죠. 어쨌든 조금 더 내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연금 받는 시점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엄대차님 감사합니다. 미스터팡님 9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7천이네요. 어우, 9년 일했는데 7천이에요? 이게 정상인죠? 이 퇴직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이 40인데. 자, 9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7천이면 꽤 많은 건데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 시점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인데, 그러면 평균 임금이 얼마야? 예, 거의 평균 임금이 8, 9, 72. 평균 임금 800만 원씩인데 월 800만 원, 연봉 한 1억 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곱하기 9년 했으니까 퇴직금 7천이 쌓이시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많이 받으시는 거죠, 많이. 네, 퇴직금 어떡합니까? IRP를 받으셔야죠. IRP에 굴리셔가지고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 다 써버리지 마시고 IRP에 잘 굴리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노후 퇴직금, 연금이 사라집니다. 자, S팡님, 국민연금을 5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한 상태고 2010년부터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정년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시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납입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민연금을 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5년 동안 과거에 가입하신 것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걸 해지하셨거나 반환 일시금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해지한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새로 가입하려면 60세 이전에 퇴직하셔야 됩니다. 60세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S빵님께서 국민연금 과거에 5년 동안 납입하신 거를 반환일시금 받지 않은 아직 돈이 쌓여있고 안 돌려받은 상태라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공무원을 퇴직하신 이후에 그것이 60세 이전이든 60세 이후든 관계없이 국민연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과거의 5년과 앞으로 5년 해서 10년을 채우셔가지고 10년 채우시면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만약에 그 국민연금을 안 채웠다, 10년 안 채웠다 그러면 공적연금 제도에 의해서 그 국민연금 내신 거 5년치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 5년 채우셔가지고 10년 채워서 국민연금도 연금으로 받고 공무원연금도 연금으로 각각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재직 중에 공무원 재직 중에는 국민연금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박수기님 반갑습니다. 드루카님 반갑습니다. 말씀 옳습니다. 네, 몽님 감사합니다. 가브리엘라 조님, 이 귀한 시간에 정치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네,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네. 자, 노정민님 반갑습니다. 최미용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 가능합니다. 이때 5년은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인지 아니면 수급 중에 혼인을 해도 5년이 넘으면 가능한 거죠. 네, 국민연금은 일단 수급 중에는 관계없고요. 납입기간 중에 5년 이상 혼인이어야 나중에 그걸 분할하는 것이지 내는 것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지 수급 중에 혼인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혼을 해. 그럼 분할연금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낸 게 없잖아요. 낸 게. 자, 행복해요님, 세상을 아는 사람 정치인 딱 한 명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세상을 아는 사람 정치인 누굴까요? 연금 박사 정치할까? 제가 정치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면 안 되겠죠? 저는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금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금만, 네. 자, KY 최님, 국민연금 사업장 임의 연장의 경우 그동안 낸 금액보다 많이 낮게 내면 평균 빚값 나눠져서 이건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중 질문이십니다. 네. 선회는 아닙니다. 자, 오선홍님, 오늘도 척척 박사님, 오늘도 지식 공부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 방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 연금 도움 되실 겁니다. 제 말이 빠르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계시죠? 제 방 보시면서 설정에 가셔가지고 스피드를 낮춰서 재생 속도를 줄여가지고 보시면 천천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뽀뽀마님 반갑습니다. 황경영님 반갑습니다. 들국화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빠르죠? 네. 이렇게 빠르게 해도 1시간 내내 질문을 다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 천천히 하면은요 답변을 다 못합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천천히 하고는 싶으나 그렇게 되면 질문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제가 시간이 지금 점점 또 10시로 향해 가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라이브로 시간을 한 2시간 늘려야 되나? 그럼 내가 힘든데. 내가 뭐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그죠? 네. 제가 1시간씩 해도 오래 하는 게 좋겠죠. 2시간씩, 3시간씩 하다가 뻗어가지고 이제 얼마 못하고 그럼 안 되니까. 그죠? 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승희님 반갑습니다. 니나노님, 박사님 추후 납부 후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추후 납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겠죠. 네. 각각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경자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나이는 61세인데 6% 연금과, 네, 8% 연금 중 어느 연금이 더 좋은가요? 5년당 5년 거치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하네요. 가능하긴 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느 게 좋을지는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가 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에 내가 또 중점을 두느냐, 연금액이 높은 것이 좋으냐, 혹은 뭐 더 많이 쌓여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걸 보셨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버니버니님,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지척 버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리버니버니님,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탄거북이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한 50에서 40%로 줄면, 추납 시 수령연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참고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구간은 4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50% 아닙니다. 한참 떨어져 있죠. 이걸 40%로 줄어드는 것은 그냥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요거를 40%로 그냥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얘를 50%로 올리느냐 이걸 지금 개혁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로 줄어들면 추납 시 수령연금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왜냐면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의 차이인데 내가 지금 안 하고 그걸 딴 거를 운영해서 나중에 또 납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고민한다면 연금액 차이도 크지 않고요. 굳이 일찍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영님, 아파트 재건축하면 연금이 생겨된다고 하는데 연금만 나오고 재건축할 돈이 없으면 살 곳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재건축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 물건이 연장이 돼야지 연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예. 만약에 그 집에 안 들어가시게 되면 주택연금이 해지가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해서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다움님, 60세까지 국민연금 많이 내다가 월급이 작은 직장으로 옮긴 후, 그 회사에서 국민연금 조금 내고 임의가입으로 빚값을 올릴 수 있나요? 네. 직장으로 옮기셔가지고 직장가입자가 되시면, 임의가입자가 아닙니다. 직장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60세 이후에 내 소득이 없다면 내가 임의 계속 가입으로 금액을 정해서 낼 수 있지만, 빚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소득이 있는 직장에 근무하신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 뭐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면 60세 이후에도 그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소동이님, 박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개인연금 저축 계좌내에 있는 연금을 최저보증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 네. 개인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보험은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서로 이전이라든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시고 그거를 최저보증 연금으로 옮기시거나 혹은 연금저축을 연금 개시하십시오. 61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해서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연금 개시한 상태에서 매달 받으시는 금액 그거를 최저보증 연금으로 가랑비 옷 젖듯 차근차근 천천히 이전하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세금 토해낼 일도 없고 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네. 바로 전체 전환은 안 된다. 자, 가을바람님,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사람들 의외로 많음요. 네, 부정적이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받을지 못 받을지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시고 그리고 오래 사십시오. 자,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네, 엄영월님. 국민연금 추납 2천만 원 정도 119개월로 할 계획인데 월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요거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계략적으로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뭐 2천만 원 정도 추납하셨는데 그죠? 네.
119개월 치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2천만 원 총액하셨는데 연금액이 한 달에 한 15에서 16만 원 정도 늘어나면 어쨌든 그 이상 늘어나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늘어나면 되게 좋은 것이고요. 그죠? 네. 한 달에 15만 원 언더로, 밑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이고요. 자, 일편단심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 연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받을 예정이고요. 나중에 둘 중 한 명 사망 시, 그때도 연금 중 하나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이 공무원이시고 부인이 국민연금이세요.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이 사망하신 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배우자가 같은 직역연금에 있으면 공무원이면 서로 중복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민이면 본인 연금 받으면서 이분의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유족연금 여기 지급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중복 안 되고요. 공무원 중복 안 되고 공무원 중복 됩니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편단심님. 우홍지님. 기혼공제 장기를 주겠다는 건 퇴사하면서 분할급여로 신청했습니다. 30년으로 잘하셨습니다. 목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분할로 받으신 건데 어쨌든 네. 나중에 목돈으로 받으신 거 후회합니다. 받아봐야 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분할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프리님 반갑습니다. 김우치양님 설명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월요일 기다려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이 도움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이고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잘 될 수 있다면 어쨌든 제가 이 사회에서 뭔가를 하는 일인 거니까요. 네. 네, 일편단심님, 빨라서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빨라서 좋으신 분도 계시고, 빨라서 듣기 힘드신 분도 계시겠죠? 네, 어쨌든, 제 방송 보시면 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정인주님, 안녕하세요. 변액연금 상품 좋은 건가요? 최저보증 6%인데 연금 수령할 때 6% 받는 건가요? 네, 연금 수령할 때 6% 받는 게 아니고요. 연금 개시 전까지, 수령하기 전까지 계속 6%, 7%, 8% 쌓아줘서 그 금액을, 쌓인 금액을 개시한 이후에 평생 돌아가시는 계획까지 안정되게 평생 종신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금이 가장 좋은 연금이다. 쌓을 때, 연금 받기 전까지는 높은 수익률, 연금 개시된 이후에는 평생 지급하는 종신연금. 이게 가장 최적이죠. 자, 동탄고객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사랑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63세입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2월까지 7개월 30만 6천 원, 7년 납, 3년 거치, 10년에 비과세 120% 확정금이 종신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연금이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라서요. 잘못 가입한 거 아닌지요? 지금 해지하면 손실이래요.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연금으로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네, 연금은 연금대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종신보험 가입하셨네요. 단기납 종신보험. 7년 내시고 10년 차에 120% 맞는 거니까 크게 손실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엄청 손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연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도 의미는 없지만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내셨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실이니까 그죠? 연금은 따로 준비하시고 얘는 그렇게 10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상품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일반적인 종신보험들이 중간에 해지하면 반도 못 받거든요. 근데 얘는 10년 채워서 해지하면 원금의 20% 수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편단심님,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엄영월님, 추납 후 회수기간이 얼마나 되면 좋은 건가요? 회수기간 3개월수로 가거든요. 국민연금을 내가 낸 이후에 그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기간 3개월수 120개월 안쪽이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10년 안쪽 120개월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수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개월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것이죠. 120개월 정도 저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인주님, 제 나이가 30대인데 65세까지 월 7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변액이 3개인데 모두 최저보증되는 상품입니다. 계속 유지할까요? 네, 최저보증된 상품이지만 최저보증 이율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최근에 나와 있는 5%, 6%, 7%, 8%까지 최저보증되는 이런 연금들 가입하신다면 좋은 거지만 옛날에 가입했던 연금들은 최저보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내 상품이 뭔지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고 그게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다? 그럼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비교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시간 가까이 다 왔습니다. 이제 뭐 진짜 오늘 빠른 속도로 했는데 그래도 다 답변 드리게 돼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금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면서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5% 최저보증연금이 나왔다가 6%, 7%, 8%까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연금으로만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금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연금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노후에 받는 것이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과 투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성향이 맞다고 보여지는 않아요. 그죠? 왜? 노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흔들린다, 수익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은 굉장히 생활이 불안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은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회사가 잘 되면 350 주고 회사가 안 되면 갑자기 250 주고 또 저절되면 400 주고 안 되면 다시 그 다음 달 안 주고 뭐 이렇게 막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저보증연금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 굉장히 반갑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고민해 보셔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종하루님 감사하고요. 무궁화사람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엄명월님 감사합니다. 미카엘미니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확정 7% 연금보험 가입하려는데 7% 말고 8%로 하시고요. 이쪽으로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7%는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상품이거죠. 네, 오홍진님 감사합니다. 정인주님이 설계사 바꿨는데 연금보험 모두 해지하고 해외보험 전부 가입하고자 하는데 어쩌나요? 해외보험, 여객보험도 뭐 각장의 특징이 있겠지만 굳이 해외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연금이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보시면 굳이 해외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최강금투님 감사하고요.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방송.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이 방송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치, 이번에 이제 총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 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현명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